화장실을 잘 못 가요. 내 기억을 자꾸 떠올리게 하고 불화가 아니었어. 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서의 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주위에서 쳐다보는 것 같고 수근거리는 것 같고 밤이면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다 이제 밤에 하는 일만 주로 했어요. 화물차도 야간 배송하는 일만 했고 저는 제 뒤에 누군가가 있는 상태로 잠을 자주 못해요. 그래서 약을 거의 매일 먹어요. 제 몸이 피곤해가지고 쓰러지기 전까지 무엇을 해도 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지금 견뎌낼 수가 없을.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민주공화당 소속으로 있고 수원문화원의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힘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고 할머니가 농사 지으신 오이라든가 호박 같은 거 몇 개 따서 남문시장에 가셔서 팔고 그러셨는데 같이 갔다가 우리가 그냥 심심해하니까 할머니가 그러면 너네 형한테 가서 놀고 있어라. 수원역에 내려서 형을 만나서 형하고 좀 놀다가 형이 일거리가 있어서 일하러 가니까 너희들 역전해서 좀 놀고 있어. 대합실에서 놀고 있으면 형 올게. 놀다가 피곤해서 저희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까 저희들이 잡혀가고 있었고 할머니가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조용히 하라고 발길로 차고 때리고 여기가 할머니네 길이라 동서하고 저하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얘기를 해도 내려주지 않았어요. 때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우선감독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 원화대장에 보면 뭐 공민과 수료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민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만 했어요. 밭일, 논농사, 소독 이르고 돼지독 이르고 5년 내내 일만 했습니다. 자다가도 알람 소리에 맞춰서 일어나서 뽕잎 주고 밤낮 시에 없이 일을 했고 할당량만큼 되지 못했을 때는 사장이라는 사람, 반장이라는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해야 되고 맞아야 되고 직원들이 그 사람들을 윽박지르면 밤에 메타작을 당해요. 꼭대기자루를 끌고 다니면서 각 방마다 다니면서 때리거든요. 옷을 벗겨서 밖에 세워놔요. 기가 완전히 얼었었는데 통제를 하죠. 그날 밤밖에 진짜 그게 지금도 저 화장실을 잘 못 가요. 내 기억을 자꾸 떠올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견디다 도저히 못 견딜 때 손으로 파내기도 하고 여기 직원한테 얘기했는데도 방만 옮겨주고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이게 항상 있어야 해요. 집사람이고 피를 짜다가 왜 변이 묻어 있어야 하냐. 힘든 건 알았지만 왜 얘기를 안 했냐고 직원한테 얘기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고 그 뒤로도 그 일은 계속됐고 빠지는 시간을 맞춰서 갯벌을 뛰어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섬 가까이 쪽은 조금 그래도 걸어 다닐만 한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이 많이 있어서 허벅지 넘게까지 빠지게 되고 걸어갈 일은 한참 남았는데 힘들게 빠져나왔어요. 창고에 숨어서 다음 물때를 기다리다가 잡혔습니다. 도망가다 떠밀려온 아이들은 전부 저희들이 붙었어요. 얼굴, 팔, 소라가 붙었어요. 제가 있는 동안 3-4명씩 매년 죽는 걸 보고 그래서 그 뒤로는 도망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약이나 먹으면 죽을 줄 알았어요. 배가 아프다고 해서 또 약을 타서 모으고 머리 아프다고 해서 약을 타서 모으고 약을 먹고 목을 메기 직전에 축산부 담당자한테 발각이 됐어요.
특수안보 담당자가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을 내보내줄 테니 이러지 마라. 너 이러고 나면 동생 혼자 남으면 동생은 또 어떡할 거냐.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서 나갔던 것 같아요. 성감학원의 옹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형제들과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성감학원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불황아가 돼버렸어요. 저희들이 찾아 나설 염두도 못했고요. 원어대정에는 가정통신을 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집에서는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라고 했고요. 잡힐 때서부터 저희 집 주소를 줄줄이 불러줬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불화로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들로 적혀 있고, 70년대에 입소했다라고 명기를 하고 그 옆에 나이는 13세라고 표시를 했어요. 10살도 아니고 13살. 여기 보면 아버님 성함이 적혀 있고 심지어 직함도 적혀 있는데, 시작하는 첫 줄서부터 임의적으로 원화제 대장을 작성을 했던 것 분명하고요. 저는 지금도 형소리를 안 해요. 형이 나중에 저희들을 찾으러 그 자리에 왔는데 경찰복장한 사람이 형을 데리고 나가서 얘기를 하고 나더니 공부도 시켜주고 먹여도 주고, 그러니까 보내마, 너는 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를 보냈냐, 데리고 가라고 승낙한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렇게 됐다. 경찰관이 너 여기서 일도 못할 거고 그러면, 그리고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걸 트집 잡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용납이 안 되고, 다른 집은 새끼가 없어지면 날 잃어버린 송혜이를 찾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을 제가 몇십 년째 보고 있고, 그렇게 찾지 않은 것이 원망스럽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걸 풀지 못했고, 힘들 때마다 엄마한테 왜 안 젖었냐 소리를 하면서 살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끌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같이는 살지 않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배워야 하는 시기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고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저는 불안가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불안가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50년이 넘도록 현재 진행형으로 아픈데 이 일을 해냈던 사람들은 잘못됐다 소리 한마디를 온전하게 하질 않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아직 안 해요.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지시는 내렸을지언정 실행은 경기도가 했어요.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저와 같은 아픔을 견뎠고 지금도 느끼고 있을 거거든요.